김계홍의 인생 스케치. 얼마 전 남편은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. 처음 들었을 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. 전 아들을 낳은 적이 없으니까요. 잠시 일이 있어 친구 아들 데리고 온 줄 알았습니다. 장난치지 말고 누군데 물어봐도 대답이 없던 신랑이 이야기를 좀 하자입니다. 내용인즉슨 결혼 전 만났던 여자가 있었답니다. 물론 있었겠죠. 저 역시 있었으니까요.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본인 몰래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었답니다. 그러나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신랑에게 연락을 해서 데려다 줬답니다. 임신한 걸 몰랐다니 말이 되나? 몰래 낳아서 길렀다는 게 말이 되나? 알면서 날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랍니다. 사귈 때 지나가는 말로 여자가 혹시 우리 아이가 생기면 어쩔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답니다. 신랑은 속이 없는 소리를 못합니다. 포장해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.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에요. 그래서 신랑이 아기가 생기면 책임은 져야겠지만 그 아이가 마냥 이쁠 것 같지는 않다 했답니다. 아이는 결혼 후에 자리 잡고 생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한답니다. 그리고 얼마 후에 기억도 나지 않는 사사로운 일로 다퉜고 그게 이별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. 그 뒤론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.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때 기분을 글로 쓰려니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.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. 그 여러 날 동안 참 많은 일도 심경의 변화도 있었지만 하소연 글이 아니기에 다 적진 않겠습니다. 다 적으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전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. 그 아이에게 좋은 엄마는커녕 그냥 엄마가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. 그 아이 때문에 나쁘게 변해갈 내 자신을 지켜볼 자신도 없었고요.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기간이라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. 아이가 보육원이나 고아원으로 들어가는 건 싫지만 가정이 깨지는 건 더 싫다고, 살다가 바람핀 것이거나 알면서 방광한 것이 아니기에 아이만 없다면 그냥 묻어두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난 못 키우겠다고 했습니다. 참 모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 그 아이가 불쌍해서 보내기로 마음먹은 날 집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 좀 해주자 싶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. 처음으로 자세히 본 얼굴, 신랑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. 우리 딸도 신랑하고 판박인데 이 집 유전자가 참 강한가 보다 생각이 들더군요. 가만히 내려다보는 저에게 그 아이가 말을 했습니다. 미안합니다. 이 아이가 왜 미안한 건지, 이 아이는 무엇이 미안한 건지 네가 왜 미안하냐고 했더니 아줌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답니다. 이 아이 몇 살이냐고요? 7살입니다. 7살이 이런 말을 하다니,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우는 아이를 보니 도저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. 이 아이를 보내면은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.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라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. 키우기로 결심하고 그날 저녁 신랑에게 말했습니다. 키우겠노라. 단 조건이 있다. 난 내 것이 아닌 것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살갑지 못한 건 잘 알고 있지 않느냐. 이 아이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어야 한다. 그래야 내가 키울 수 있다. 나 역시 내 마음과 많은 싸움을 하겠지만 당신이 도와준다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.
훈육에 있어서 상관치 말아달라. 내가 만약 이 아이를 훈육하지 않고 키운다면은 그건 이 아이에게 정이 없어서일 것이다. 말 그대로 방관하며 키우는 것이다. 그래도 훈육하며 화도 내며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내 아이기 때문인 것이다. 새엄마라서 그런다느니 어쩌느니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.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같이 지낸 지 일주일째입니다. 우려와는 달리 아이에게 정이 갑니다. 아직은 내 아이 같지는 않지만 심성도 착하고 말도 잘 듣는 편입니다. 소심한 게 눈에 보이지만 그건 아이 역시 제가 아직은 어려워서일 겁니다. 좋은 점도 생겼습니다. 우리 딸이 29개월인데 요즘 책 읽어달라고 매일 조르는데 아들이 이 일을 대신해 주네요. 생각보단 그럭저럭 살만한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. 혹여 나중에 이 아이 친모가 찾아온다면 애써서 정주고 키웠는데 내 아들이라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친모가 찾아와 데리고 가버린다면은 그래서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여고요. 전 천사표 인간이 아니라서 각서 받으며 협박이라도 해두려고요. 당신은 당신의 새 출발을 위해 아이를 포기했으니 끝까지 마음 지켜달라고 하려고요. 그런데 친모 만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각서는 어찌 받아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네요.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의 조언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. 만나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? 그래도 같은 여자이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니 너무 쓰라린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. 제발 도와주세요. 전 머릿속이 뒤죽박죽 정리가 안됩니다. 부탁드립니다. 여기까지가 원래 본문이고요. 아래 후기와 그 다음 후기까지 차례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.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. 현명한 조언 감사드립니다. 댓글을 읽으면서 주책맞게 눈물이 조언만 구하고자 앞뒤 딱 자르고 본론만 적으면 이해 못하실 것 같아 상황을 대충 적은 건데 본의 아니게 제가 너무 착한 사람으로 비춰졌네요.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글로 다 적지 못할 만큼요. 일하는 남편에게 찾아가 억지로 법원까지 끌고 가고 그 앞에서 소리도 지르고 아이의 한마디에 마음이 바뀐 건 아니었을 겁니다. 결국은 이렇게 되었을 일인데 저 말이 마음을 세게 흔들었을 뿐이었을 겁니다. 멍하니 앉아 마음을 추스려도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고 다짐했다가도 무너지고 했으니까요. 아마 많은 분들도 이런 일을 직접 겪은다면은 저와 같은 결정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저 역시 직접 겪어보지 못했을 땐 TV에서 가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속도 좋다며 난 절대 못 키운다 했었으니까요. 바람펴서 나온 아이라면은 이야기가 틀려지겠지만요. 어제는 아이방을 대충 정리해 줬습니다. 사실 딸아이가 좀 크면 주려고 했던 방이라 벽지를 분홍색으로 발라놨거든요. 벽지 마음에 안 들면은 새로 발라준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네요. 당장에 이것저것 살 여유는 없어서 침대랑 책상만 놔주고 옷장이랑 책꽂이는 서울 지나고 들여놓기로 했습니다. 내 손으로 아이방을 채워주고 나니 더 큰 책임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딱히 책임감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뭐라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.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마음 변치 말고 잘 키우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. 내 자식 키우면서도 힘들어 울기도 하는데 나쁜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하겠죠. 하지만 키우던 아이 내다버릴 정도로 못된 사람은 아니니 최소한 고아원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는 약속할 수 있겠네요. 생각보다 상처가 많은 아이더라고요.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,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친모가 술을 먹으면 자주 했던 말이라고 했습니다. 술만 마시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식의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.
그래도 엄마라고 평소엔 잘해줬다고 감싸주더군요.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안아만 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멋진 말을 해줄 걸 그랬네요. 지금은 말들이 떠오르는데 당시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딸과 함께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. 예인이랑 놀아도 되냐고요. 오빠가 동생이랑 놀아주는 건 좋은 일이니 앞으로는 그런 건 안 물어봐도 된다고 했습니다. 그 외에도 식탁에 접어 밥상을 두고 먹는데 무릎을 꿇고 밥을 먹고 딸아이의 장난감은 만지지도 못하고 등등 어려운 일들이 많네요. 주말엔 나가서 아이 장난감을 하나 사줄 생각입니다. 빨리 친해져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.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7살쯤 되면은 스스로 목욕할 수 있나요? 혼자 씻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전 아직 7살 된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조카도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전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엄마가 씻어주셨던 것 같거든요. 월요일날 친모를 만나러 가려고 약속을 잡았었습니다. 각서만 받아올 생각이거든요. 근데 댓글들 읽어보니 그게 아니네요. 약속을 좀 미루고 남편과 친양자 입양도 상의해보고 내 마음도 정리해보고 그런 다음 만나서 한 번에 해결해야겠습니다. 글을 쓰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일이 마무리된 후에 글을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.